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29일 7월의 거래일로 마지막 날인데요.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뉴욕 시장은 어떤 얘기를 내놔도 어떤 재료를 내놔도 올라가야만 하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지만 미국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9%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지난 분기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 그래서 연속해서 이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된 건데, 그래도 시장은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연준이 긴축을 하는데 좀 융통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되는 아마존이나 애플의 실적 같은 것도 실적이 그리 대단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는 좋아질 거다 이래가지고 또 애프터마켓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이런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미국 시장이 이러니까 우리 증시도 이제 좀 위쪽에 상승의 희망을 거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는 시작부터 0.75%가 상승해서 지수로는 2453포인트 근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지수가 2463까지 갔었어요. 그렇게 좀 올라가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승폭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었죠. 외국인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이어갔는데, 외국인과 함께 매수에 나섰던 기관이 중간에 이제 조금 흔들리면서 그건 왜 그러냐면 중간에 연기금이 팔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기관 전체의 매수폭이 좀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중간에 이거를 마이너스 매도 1,100억까지 그냥 밀었어요. 그러니까 한 4천억, 어제 제가 이제 5천억, 오늘도 이제 4천억, 어제랑 똑같습니다, 패턴이. 그렇게 해서, 주가 강할 때 끌어올려서 그거 때려 내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관이 현물 매수 들어오는데 금융투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껄끄러웠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 한 1,100억까지 갔던 선물을 이제 조금씩 다시 사면서 회복시키면서 이게 마이너스 한 200억 정도 근처에 이제 근접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제 금융투자가 좀 힘을 내서 현물에서 좀 사기 시작을 했고, 연기금은 그대로 좀 매도 우위에 쓰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3,422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471억을 순매수하고 개인은 4,93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월은 이제 양봉이죠. 7월의 종가는 2,451.5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0.67%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거의 0.6% 가깝게 오르면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지수로 800포인트가 넘었죠. 802포인트 근처에서 해서 807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그렇게 올라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연기금이 순매도 쪽으로 돌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기관의 매수력이 약해졌어요. 외국인하고 같이 매수 쪽에 있다가 그렇게 됐고, 그냥 종국에 가서는 기관은 그냥 중간 정도 한 걸로 그냥 끝났고, 개인은 좀 팔았고, 그래서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더 갈 수 있었는데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중간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코스닥에 대한 매수가 좀 뜸해지니까 개인이 좀 매도폭을 줄이다가 다시 이제 외국인이 사들어가니까 개인은 또 매도폭을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598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72억을 순매수하고 개인은 66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그 마지막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800을 넘어서 803.62포인트로 오늘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66% 그렇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619억이나 외국인이 팔았고요. SK하이닉스도 332억을 팔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조금 딴 거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 삼성전자니 이런 것들은 제가 어제 줌라비에서 말씀드렸군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먼저 왔죠. 조금 우리 코스피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334억을 외국인이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관은 49억을 총 순매수한 걸로 나타나는데 무려 연기금이 24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그냥 연기금 거 같아요. 사모펀드는 273억을 팔았고요. 투신도 92억을 팔았고 개인도 350억을 팔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 최종 집계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고요. 삼성바이오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는 외국인 80억, 기관 42억 이렇게 됐고 LG화학도 외국인 89억, 기관 88억. 현대차는 외국인들은 224억 샀는데 기관은 좀 팔았어요. 26억을 좀 팔았고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네이버를 외국인들이 56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405억을 순매수했고 카카오는 외국인들이 16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4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거는 LG에너지솔루션 아까 이제 뭐 자세한 얘기 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삼성물산 뭐 이 정도네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개인들은 또 뭐 늘 그렇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 757억, 하이닉스 925억 이렇게 샀고 SDI를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591억을 샀습니다. 외국인하고 개인이 기관은 오히려 648억을 팔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이 산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SDI, 기아, 카카오, 삼성물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웬만한 거 다 샀어요. 반도체 2개 빼고, 그거 빼고는 뭐, 셀트리온 한 50억 판 거 말고는 다 샀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징을 보면 인터넷 플랫폼 뭐 딱 두 회사밖에 없으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거는 이제 아마 낙폭과대 그거에 따른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것들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공매도 쳐놓은 거에 대한 쇼커버링이 일부 또 섞여서 오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조금 말씀드렸던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풍력 태양광, 이거 그 조맨친 상원의원, 제가 뭐,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파워 있다고 얘기했던 그 조맨친하고 척수모 상원의장하고 어저께 이제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림 부양안에. 근데 이제 이게 더 구체적으로 다음 달에 이제 입법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법안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3,690억 달러에 대한 그 투자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오늘 풍력 그 태양광 이쪽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의외로 이제 여행이 아침부터 여행주들이 이거는 뭐 딴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그 레드캡 투어가 2분기 영업이익이 100억이래요.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53%나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 그럼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제 코로나 그 격리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보복 여행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여행 업계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이제 한 증권사가 리포트도 냈고 또 지난달에 국제선 여객 그 수가 127만 명이래요. 지난달에만. 그러면 이게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 418%나 늘어난 거니까, 여행도 뭐, 지금은 뭐, 코로나가 많이 이제 뭐, 환자도 늘어나고는 하고 있지만, 그 방역 시스템이 달라져서 이제 뭐 여행 못 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달라진 거다. 그래서 여행 관련이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또 수소 관련, 이런 게, 산업부 장관이 수소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총력적으로 지원해서 이 수소를 신재생 에너지로 이게 육성해 가겠다. 그래서 다른 신석보다도 선제적으로 키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오늘 좀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뭐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최근 그 며칠 사이 주 후반으로 가면서 더더욱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뭐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오르고 그동안 좀 올렸던 것들은 조금 쉬고 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기업으로는 하이브가 신인 걸그룹 뉴진스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 앨범이 선주문이 44만 장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하이브가 조금 오르는 뭐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제가 그 시장 얘기를 하면서 진짜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런 말씀, 때가 되면 시장이 때가 되면 이게 거짓말처럼 오를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말씀드려왔는데 정말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거짓말처럼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관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시장이 맨날 빠지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어느 틈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시장은 빠질 때 그걸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쭉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일단 가닥은 잡았지만 성질 급한 분은 지난주에 사시고 그 다음에 물려있는 주식이 많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급하게 사지 말고 좀 확인하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게 2450 그때 선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2451포인트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양봉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뭐냐면 7월 초서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지금 세 단계의 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월 들어가서 초에 뭐 잠깐 흔들림은 있겠지만 이게 급격하게 무너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물론 이제 이거 유사한 게 4월에 한번 있었어요. 근데 4월엔 그러다가 이제 무너졌는데, 조금 이제 그때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시장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분위기, 센티멘탈이 굉장히 이제 좋아졌어요.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때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오르고 싶을 때 그에 맞는 어떤 이제 핑계거리, 쉽게 얘기하면 그게 나오면 시장은 오른다. 근데 지금 이제 핑계를 찾던 중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 그 언저리가 뭔가를 결정짓는 그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밍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점쟁이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조금, 원래 시장은 핑계거리 찾아서 그러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갖고도 빠질 땐 빠지니까. 근데 이제 조금, 노블하게,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파월 의장이라는 분이 그 말을 상당히 잘해요. 물론 이제 미국 경제의 수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연방은행 총재가 근데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도 할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파월의 얘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경기 침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예를 든 게 뭐냐면 월 평균 뭐 45만 개 고용 일자리가 뭐 늘어나고 상반기에만 27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뒤에 그렇지만 이제 고용 시장이 나빠질 수는 있다. 뭐 요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다. 고용 시장이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뭐 요런 얘기도 붙였어요. 그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제 밤에 우리가 들었던 그 오늘 이제 발표되죠. 오늘 발표되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알겠네요. 그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예방주사를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다 알고 있어. 이번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나쁠 수도 있어. 그거는 똑같아요. 그 전날 나왔던, 어제 나왔던 마이너스 0.9 GDP.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 되게 증거 아니에요?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9이니까 이거 증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확실한 에비던스가 나왔으면 긴축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발표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그레인 오브 솔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뭐 그냥 알아서 가감해서 알아서 들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알아서 판단하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발표되는 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마이너스 0.9라는 것도 파월 의장은 뭐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그런 행간에서 자꾸 이제 파월 의장이 말한 행간에서 시장 좋은 쪽의 얘기를 자꾸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9 이러면 이게 뭐야? 2분기 연속해서 그러면 뭐 경기 침체 맞네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은 오히려 그러면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 못하네. 9월이 돼도 빅 스텝 내지는 베이비 스텝이네. 그러니까 뭐 50bp 아니면 25bp겠네. 그렇게 이제 시장이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오르고, 단기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 약세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달러 약세가 실제로 달러 쪽에, 투자했던, 그건 투자를 왔다 갔다 하는 돈, 스마트머니까 그런 돈들이 증시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 약세 때문에 우리야 뭐 오늘 이제 뭐 어떻게든 오늘 1299원 10전이니까 조금 올랐지만 어쨌든 1400원 밑에서 막았어요, 환율이. 뭐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돈이 증시로 돌아오는 현상이.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진짜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간 9월 FOMC 회의까지는 우리는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는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주면 시장은 자꾸 이거를 좋게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이제 수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나쁘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인플레이션 수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표된 것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발표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 시장에서 또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말에 나오나요? 주초에 나오나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예측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지난번보다 낮다.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은 그걸 좋은 쪽으로 끌어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9월에 FOMC 회의까지는 좀 웃기지만 보장받은 안심 구간 뭐 이런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니까 우리는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하자 이거죠.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 물론 이제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셨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로 보면 미국 증시에 그렇게 미국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미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와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마침 이제 그 공매도 뭐 그 감시 강화 그거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뭐 공매도 30% 이상인 종목이 3% 이상 빠질 때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서 공매도를 멈추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개인 담보 유지, 공매도 담보 유지를 140에서 100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런 무지막지한 하락은 좀 막을 수 있지 않냐는 거랑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8월 들어가면. 그럼 우리 전략은 뭐냐?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을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한적인 반등이건 아니면 상승의 시작이건 이거는 논쟁거리가 못 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따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일단은 제한적 반등이라고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물론 이제 개별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750 근처 뭐 거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일단 가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때 가서 또 그때 그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점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제부터 그냥 고다 뭐 이렇게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 거예요. 어쨌든 간 이런 제한적 반등이라도 9월에 FOMC 전까지는 일단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뭘 사야 되냐? 대상이 뭐냐? 뭐 간단하죠. 낙폭과대. 낙폭과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를 들 수가 있죠. 이렇게 또 오늘 이제 많이 껑충하면은 이제 조금 또 쉬었다가 또 그렇게 가고 그러면서 이게 옆으로 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보울처럼 이렇게 그런 기간이 조금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간 이제 그런 거 또 하나는 실적 우량주. 그러니까 지금 돈 벌었냐 앞으로도 벌 수 있냐 이 두 가지가 체크가 돼야 돼요. 그냥 벌었는데 다음 분기 좀 어렵다 이러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고 다음도 괜찮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력주라고 갖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이 아마 거기에 속할 것 같아요. 물려 있는 거. 이것들이 주력으로 가면서 그때그때 주변에 있는 이슈거리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도 제 생각엔 현금은 한 20% 정도는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지금 이거를 뭐, 풀로 딱딱 긁어서 다 사는 시장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지켜서 주문처럼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떤 부분 얼마, 어떤 부분 얼마, 어떤 부분 얼마, 그 안에 종목 정하고, 그 중에서 물린 거 빼고, 나머지 추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표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반드시 분할 매수할 것. 그리고 매도도 분할 매도할 것. 그 다음에 급등을 하면, 이게 갑자기 급등을 하면 무조건 부분적으로 익절을 할 것. 뭐 다 파는 건 아니라도 급등하면 무조건 익절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주문처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노랑머리 내국인이 돼야 돼요. 왜 까만머리 외국인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노랑머리 내국인이 뭐냐면 노랑머리 개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머리에 물들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을 꼭 체크해야 돼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하면 굉장히 답이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시장에서 수급을 흔들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중에 외국인들이 2조 3,221억을 순매수했어요. 그 반면에 기관은 1조 6,226억을 팔았고요. 개인은 9,059억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지금 보니까 딱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7월이 월봉이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7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그 대상으로 놓고 고민하는 종목의 외국인 수급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보다 더 좀 단단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매매 타이밍 잡는 거야.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처럼 여러분 이제 뭐 그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면서 이제 주말인데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많이 고생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떠나라 이런 것처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좀 이 시장 올라가는 걸 조금 즐기면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말이라 슬곤생의 그 노래 하나를 올려놨어요. 커뮤니티에도 연결해 드릴 테니까 좀 보십시오. 오래된 옛날 그 올드팝인데 힐 헵투고라는 거요. 이게 날이 굉장히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이 노래 굉장히 저는 녹음하면서 더울 줄 알았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되게 은근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서 시원한 거 드시면 더위도 좀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힐 have to go. 뭐 노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뭐 have to go 가야 된다. 근데 시장이 그냥 오를 수밖에 없는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순탄치는 않겠지만 그렇게 그 과거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저는 이제 그 다시 8월이 돼서 여러분 이제 8월 첫날에 여러분 만나 뵈야지 되겠습니다. 예, 주말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